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이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튜브 채널 이름이 김준성의 기회투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 바꾼 거는 사실은 3월 1일부터 바꿨어요. 제 채널을 오래전부터 보시던 분들은 제가 채널을 22년 1월 달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2개월 만에 채널명을 바꿨는데, 사실은 처음에 채널명은 디리버티브 딜링룸이었어요. 그래서 DDR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걸 영문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뭐 노출이 안 되고 찾는 사람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디리버티브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파생 상품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들 찾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좀 단순하게 김준송이란 이름 달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투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좋은 말은 이미 다른 분들이 다 쓰셔가지고 뭐 진짜 투자, 진검 투자 뭐 그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투자는 투자 기회를 포착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투자 기회란 말은 제가 참 좋아하는데, 투자 기회는 또 좀 이상해서 기회 투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회 투자, 사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든 말이고요. 근데 영어로 보면 투자 기회가 investment opportunity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opportunity investment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investment opportunity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용을 해보면 투자 기회와 기회 투자는 뭐 같은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뜻에서 썼습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그거는 그냥 제가 채널명을 짓는데 그냥 제 생각이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를 할 때 언제 투자를 하세요? 그냥 매일같이 하세요? 돈이 있으면? 근데 그렇게 하면 돈 잘 못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기간 투자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펀드 매니저와 트레이더. 펀드 매니저와 트레이더의 가장 큰 차이는, 펀드 매니저는 예를 들어서 주식 펀드 매니저는 손님들한테 돈을 받으면 그 돈의 몇 퍼센트, 50%, 뭐 70%, 90%를 반드시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투자 안 하면 약관에 위배되기 때문에 항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트레이더들을 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거죠. 물론 트레이더 중에 이렇게 플로우 트레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프라이스를 코트해 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거를 좀 제외한다면 대부분 트레이더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요. 자기가 생각이 있을 때만 해요. 물론 생각이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내가 뭐 달러가 오를 것 같아, 채권이 내릴 것 같아, 나스닥이 오를 것 같아, 코스피가 내릴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있을 때마다 투자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투자 기회가 있다고 본인이 생각할 때 하는 거죠. 뭐 좋게 얘기하면 투자 기회를 포착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투자가 매일같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좋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 펀드 매니저가 있고 트레이더가 있는데, 개인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에 더 가까워요? 펀드 매니저에 가까워요? 트레이더에 가까워요? 사실은 트레이더에 가깝죠. 개인들이 뭔가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예금을 해도 되고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기회가 있으면 이게 좋은 기회네 하고 들어가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거죠.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은 상대적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뭐 코스피가 10% 오르면 나는 12%를 벌겠다, 코스피가 10% 빠지면 나는 8%만 터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개인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절대액을 벌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은 전업 투자가든 뭐 취미로 하든 가끔 하든 사실은 이 트레이더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기회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무조건 매일같이 하지 않고 기회를 포착한 다음에 그게 뭔지를 생각해보고 가장 맞는 상품을 골라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실 주식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뭐 이자율이 오르고 내리고는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거의 반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주식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오르고 내리고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기, 미국의 경기, 미국의 이자율, 환율, 한국의 경기, 뭐 한국의 신용 스프레드, 뭐 북한과의 관계,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심리도 있어요. 삼성전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의 가격,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그 자체의 가격, 주가, 지수, 환율, 국채, 이런 것 자체가 맞히기가 더 어려워요. 뭐 다른 것도 맞히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미국의 GDP 성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든가, 국내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뭐 그냥 뭐 심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바탕에는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앞으로의 숫자는 뭐 그렇게 심리까지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시장 가격은 이런 변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드니까 오늘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2,500인데 이 코스피 2,500에는 이런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미국의 앞으로의 금리의 추이, 한국의 GDP 성장 모든 게 들어있는데 중국의 오프닝 스케줄 이런 게 들어있는데 그중에 내가 조금 동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니면 내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있어. 아니면 내가 조금 강한 생각이 있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 지금 경착륙을 할지 연착륙을 할지 뭐 로 랜딩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착륙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경착륙은 안 할 것 같아요. 뭐 이유는 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은 연착륙할 것 같다. 이게 내 첫 번째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자꾸 금리를 따라 올리잖아요. 뭐 유럽도 올리고 다 따라 올리는데 미국이 이 순간에서 지금 2년짜리 금리가 4.8%인데 미국에 여기서 만일에 또 올린다 이거예요. 기준금리를 연준금리를 그러면 한국이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쫓아갈 수도 있고 쫓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적당한 선에서 지금 마켓의 컨센서스가 있는 건데 제 의견은 마켓 컨센서스보다 조금 이런 쪽이에요. 한국은 못 올린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경기도 문제고 지금 국채와 신용 스프레드의 차이도 억지로 눌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다. 수출도 문제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고 투자 자금도 많이 빠져나가고 저는 약간 좀 나쁘게 봐요. 그러면 제가 맞을 수도 있고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믿는 건 뭐예요? 미국의 연착륙을 믿고 있고 한국의 금리가 상방으로 약간 경직돼 있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물론 미국의 금리가 빠지면 한국은 빠질 거예요. 똑같이. 근데 미국의 금리가 오를 때 한국 금리가 조금 덜 오를 것 같다는 거죠.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대로 이제 트레이딩을 해보려면 어떤 게 있겠어요? 일단 제일 쉬운 거는 미국이 연착륙 할 것 같으니까 미국 주식이 괜찮겠죠. 상대적으로. 이것도 확률이에요. 미국의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면 물론 미국 주식이 빠질 거예요. 경착륙만 만일에 안 한다고 내가 믿는다면 미국 금리가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주식은 잘 안 빠지지 않겠냐. 그럼 확률이 조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사면 되고 아까 원화 금리에 대해서 내가 믿는 바가 있었잖아요. 그거 믿는 걸로 갖고 해보면 뭐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 채권을 사면 되죠. 그러니까 뭐 개인이라면 채권은 뭐 사기가 돈이 많이 들으니까 뭐 채권 퓨처스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사면 되는 거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제가 기본적으로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만큼 많이 못 오른다고 믿는 거니까 한국 국채를 사고 미국 국채를 팔고 둘 다 선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제 의견과 맞는 거죠. 또는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좀 약하다고 제가 믿는 거니까 미국 주식을 그냥 일방적으로 샀다가 절대값이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미국 주식을 사고 한국 주식을 팔고 다시 말해서 나스닥 퓨처스를 사고 코스피 퓨처스를 팔고 이런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회를 포착을 하고 그 기회 포착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 생각이 시장 생각하고 다른 거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물론 투자의 결과는 내 생각이 맞아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건 있지만 뭐 시장을 쭉 보다 보면 자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다 그냥 아무거나 산다. 물론 아무거나 살진 않겠지만 뭔가 짓 눌려갖고 사는 거고 하나는 매일매일 프레시한 마인드로 있다가 어느 날 나 정말 이럴 것 같아. 이건 내가 진짜 동의 못하겠어.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투자는 제가 하고 싶어하는 투자는 그리고 제가 기관에 30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항상 하고자 했던 투자는 뭐 이름이야 어쨌든 간에 이런 기회 투자입니다. 투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투자. 그냥 매일매일 무조건 하는 투자가 아니라 뭐 그런 의미에서 김준송의 기회 투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유튜브를 쭉 만드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이 거기에 있으니까 뭐 내용도 그런 쪽에 가깝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